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들이고 써왔느냐, 얼마나 바르게 살피고 알뜰하게 돌보고 얼마나 주인답게 사랑으로 거느리고 다스려 왔느냐의 결과이다. 식성이 까다로워 편식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질이 까다롭고 치우쳐 있는 사람으로 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병고의 시달릴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 몸의 병은 마음에 기인한다. 마음이란 현상의 자기이므로 당연히 업장이 있고 성질이 있어 성질을 부리기 마련이고 성질을 자주 부리면 오장이 손상을 받아 병이 생긴다. 몸의 주인인 자기가 평소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써주면 머리, 얼굴, 몸뚱이, 수족, 내개 등 육부가 몸 전체가 골고루 발달하여 건강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린다 하여도 몸은 반드시 생로병사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몸은 병들어 죽고 노쇠해서 죽는 것이 철칙이다. 몸이 있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없고 병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다. 병거가 있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본인의 자기를 찾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달아 증득함으로써 병고와 죽음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우연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 현상의 자기, 예고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려고 무작정 발버둥친다.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고생만 더하다가 속절없이 간다. 정체성 자리에서 보면 삶과 죽음 따위는 없다.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관념은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현상일 뿐이다. 육체의 죽음과 탄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의 몸이 수명을 다하여 죽어야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 몸을 받아 다시 환생을 한다. 일찍 가면 일찍 오고 늦게 가면 늦게 온다. 금생에 열심히 돌아봄 바라봄 늘봄하여 영격을 높여 놓아야 거기에 상응한 몸을 받고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 전생까지 업장을 안고 다시금 환생한다. 태양이 지기 이전까지가 사람에게 할당된 사람으로 완성하여 본태양이 되기 위한 삶의 허용 기간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여도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면 백생, 천생, 만생이 눈 깜짝할 찰나 지나갈 뿐이다. 그러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봄 공부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아무리 장구한 세월일지라도 지금 여기 순간 찰나지간을 놓치면 찰나가 영원인지라 사람이 되어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멀기만 하다. 찰나가 영원이라는 것. 태양이 지는 날 그 장구한 세월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지 못한 영적인 너라들은 날개가 없어 은하계로 이동하지 못하고 영구히 사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의 충만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말을 못할 때가 많아.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이 얘기에 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려다니거나 그 생각에 쫓겨다니거나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세우지 못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치면서 흘러가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세워라, 밝혀라. 정체성이 얼마나 어리어 충만한가.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에게 눌려 지내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 생각에게 승리를 하여 약감각도 생각도 아닌 자기의 정체성의 하늘이 열린다. 정체성은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테두리가 없고 텅 비어 만물을 포용한다. 처음 정체성을 발견한 당시에는 허무하기만 하여 물처럼 바람만 조금 불어도 물결이 치고 흔들리고 야단이다. 그러나 이 정체성 자리를 항상 보고 놓치지 않는 공을 들이고 들이면 세월을 더하여 물이 얼어 얼음이 되듯 허무가 촘촘하게 어리면서 조밀하게 꽉 차 두터워져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어른이라고 하고 더욱 무르익어 태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맞는 만덕의 본능이 생겨야 어르신이라고 한다. 우리말이 어리 한자로 영이요 영어로 스피릿이고 본연의 자기이다. 어른 차가웁니다. 차갑게 인정에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공무사하여 우주만유의 바탕이고 근본이고 조상 중의 조상인 시조이다. 봄 29 추명. 봄 29 충효. 충이란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효란 조상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봄나라 윤리 도덕으로 보면 진정한 충은 현상의 자기라고 하는 가아업장 소멸하고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우주만유의 근본 바탕을 깨우쳐 오직봄, 그냥봄, 온통봄 하여 허물을 메워 충만되도록까지 공을 들이니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야말로 조상 중의 조상이므로 잠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잊지 않고 늘 봄하는 것이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승천의 윤리도덕을 북을 키워 다시 살려내어 전 인류가 충효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후천의 윤리도덕이다. 충과 효는 본래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후천의 충효를 행하면 자연 승천의 충효도 이루어진다. 봄 30 소인과 대인. 소인은 어리고 미숙하고 덜 된 사람입니다. 대인은 철이 들고 성숙하고 된 사람입니다. 소인은 미달인이고 대인은 달인입니다. 소인은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이고 대인은 생각이나 감정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된 사람이 대인입니다. 대인은 천지만물에 의해서 천지만물을 포용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대인이 되어야 삶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삶의 문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대인이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제 생명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텅 빈 것을 깨달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 텅 빈 자리가 꽉 들어차기까지 생활 가운데 오직 봄, 그냥 봄, 온통봄으로 맥박 뛰고 숨쉬듯이 하여 두텁게 하고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 폭풍이 몰아쳐도 끄덕없도록 만들어 호연지기를 길러 부동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텅 비어야 만물을 포용하고 거느리며 꽉 들어차야 만물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러 정체성과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완성되어야 삶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람이 완성되어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텅 빈 정체성 깨달아 꽉 들어차고 두터워져야 허무와 충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인이 됩니다. 대인이 되면 후연지기를 온 몸에 베풀어 얼굴에 그 유의와 기상이 나타나 우연하고 당당한 모습이 표출되고 목소리에 진실과 아름다움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대인은 범나는 허무와 충만을 초월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고 병고와 생사를 초월하고 물질의 유무를 초월합니다. 대인이 되고자 옵션을 걸어 늘 깨어있는 현재의식으로 만듭시다. 음란성 본연의 자기를 지키려면 일편단심이 되어야 한다. 텅 빈 가운데 하나를 지켜내어야 깨끗하고 충만해진다. 여기서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나면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 지구명에 들어가 환상을 떠올리면서 정욕과 쾌락을 도모한다. 연려 춘향이 변사또 요구에도 오직 이대로 한 사람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조와 정조를 지켜냄으로써 정체성과 주체성이 보존되고 허무에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변사또 요구에 무너져 버렸다면 춘향은 충만한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연려 춘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쾌락을 쫓아 지조를 무너뜨리고 정조를 함부로 한다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쾌락이 아닌 고통과 흉내 가운데 정체성이 무너지고 주체성을 부정맞아 지옥불을 면치 못합니다. 음란성은 분열이요 환상이요 야바유다. 그것은 사입이다. 그것은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을 가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기는커녕 갈수록 배가 고파진다. 사람이 되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음란성이다. 음란성이 발동하고 끌려가는 그 순간이 바로 귀신이 드는 순간이고 동물성의 지배를 받는 순간이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일편단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원망부족한 범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보존되어 허무한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허무한 맑고 밝고 훈훈한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음란성이 바로하는 순간 즉각 바라봄으로 그 생각을 잘라내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지는 날이면 끝없이 끌려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된다. 단호하여야 한다. 2008년 5월 20일에 쓴 글이네. 봄 32 망고 효녀 심청. 심청은 춤송 심시가 아니다. 심청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 심자 심청이다. 마음의 눈이 먼 아버지 중생심의 아버지 신봉사를 구하기 위해 공양이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한떨기 연꽃으로 피어나 왕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전국의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이윽고 찾아온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심청의 목소리를 듣고 내 딸 심청아 어디 보자 하는 순간 신봉사가 눈을 들고 거기 모인 봉사들이 일시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심청전의 줄거리이다. 문제는 심청이다. 문제는 심청이다.
문제는 심청이다. 심청은 감각이 활짝 열려 예고와 억장이 소멸되고 한 생각의 때가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이자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편단심 주체성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마음이 텅 비어 깨끗하기 짝이 없는 정체성에 눈을 뜨고 다시는 마음의 눈을 감지 않기 위해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고 다시는 물들지 않는 연꽃이 됨으로써 사람을 완성하여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고 눈 감은 사람, 덜 된 사람을 눈을 뜬 사람, 된 사람으로 봄 공부를 시키는 최고법님으로 진리에 대한 본연의 자기에 대한 망고 효녀 심청이다. 정체성 자리에 대한 일편단심이 바로 충이자 효인 동시에 왕이며 왕후이기도 하다. 그것이 심청이다. 그것이 된 사람이다.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것도 없는 까닭.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까닭. 아무리 아름다운 대자연일지라도 아무리 그리운 고향의 산천일지라도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자기, 외고가 투영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연이든 사람이든 보고 싶어지는 순간 속절없이 안절부절하지 말고 즉시 의식의 스크린에 그분들을 떠올려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영상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감을 알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연의 자기 범나의 정체성 자리 이미지가 전혀 없는 텅 빈 자리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고 늘 새롭지만 한 생각을 바라여 나온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지라 분투가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정체성에서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머문 바가 없고 충만하지만 이미지는 그림자인지라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더불어 있는 것이 본연의 자기를 사랑합니다. 본연의 자기와 더불어 존재하는 사람은 남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일이 없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 형제, 처자도 마찬가지다. 애인이나 친구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나와 남이 본연의 자기 정체성에서 하나이고 공간적으로 무한함이 이미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자기를 정독하면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까닭은 이미 정체성에서 만나고 있고 이미 정체성에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만날 것도 갈 것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인연 따라 만나고 가지만 만난 적이 없고 간 적도 없어 늘 봅니다. 참으로 무정하다. 무정하기에 늘 훈훈하여 무정하다. 정체성을 지키려면 남의 걱정해서는 안 된다. 남의 걱정을 하는 자기를 걱정하여야 한다.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진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는 얼마나 빨리 마음을 텅 비워 정체성을 회복하느냐이고 둘째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지도리를 세우는 주체성의 파워가 어느 정도이냐 얼마나 서리고 어리어 두텁고 단단 하나에 따라 마음이 먹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먹어지지 않기도 한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마음을 비운 자리에서 일심으로 모아 감각이나 생각 깨고
옵션을 보는 것이다. 무슨 옵션이라도 걸기만 하면 마음이 먹어지는 정도 수준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체성이라도 그저 텅 비어 허무하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 어리고 어리며 서리고 서리어 꽉 들었자 단단하고 두터워져 바람이 불어도 부동하여야 무엇이든 마음이 먹어지고 옵션이 걸린다. 옵션이 걸리지 않으면 허물을 메울 정도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현주기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체성 자리에 그치지 말고 공에 칼날을 쓰고 일심으로 모으고 모으는 정성과 공을 더 들여야 무슨 문제라도 해결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봄나가 주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등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봄 35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 천지인 중 천지만물이 물질이고 사람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정신이다. 정신이 물질의 주인이고 물질은 정신의 도구이다. 몸도 물질이고 몸의 반응인 마음, 생각과 감정도 물질이다. 마음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공간에 따라 달라짐으로 물질이다. 물질은 시간, 공간에 의해 속되지만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래서 정신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인이요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정신은 생각과 감정이 전무한 마음의 바탕이자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된 사람을 덜 된 사람이라고 하고 정신이 주가 된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한다. 정신을 차려 마음을 잡고 사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신을 놓치고 마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의식의 수준이란 마음의 인식 수준이다. 그래서 마음을 현상의 자기, 소와 에고, 영혼이라고 부른다. 본연의 자기가 정신이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려면 현상의 자기, 마음, 에고, 영혼, 업장을 타파하고 소멸하여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대인이 되는 길이다. 만물의 영장되는 길이다. 식물은 기운은 있으나 마음이 없고 동물은 마음이 있으나 정신이 미흡한 존재이다.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다. 최량은 정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우주만유의 주인이다. 봄 36 10가지 기본적인 옵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무시하여 누구와 대화를 하든 내 말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으면서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방에 놓인 가구나 책상, 컴퓨터, 침대, 가재도구나 집기 등을 낱낱이 한번 쭉 살펴본다. 거실로 나와 흑초와 사진, 진열장,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 탁자 등 집안을 두루 샅샅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살겠다. 등하교 시나 출퇴근 시나 볼일 보러 외출을 할 때이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몇몇 모처럼 그런 것이 펴져 주변의 거리와 가로수와 가게와 간판 등을 살피면서 살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때 수족을 비롯한 몸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살겠다.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귀를 열어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살겠다. 일 없이 무료하게 앉아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뜨거지는 것을 바라봄 늘봄하며 살겠다. 누가 보고 싶고 그리워 안절부절 못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보고 싶은 사람을 즉각 떠올려 지속적으로 바라보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보면서 살겠다. 고향 산천이 그립거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 자연의 풍광이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도 즉각 그 풍광을 떠올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컷 보면서 살겠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대하듯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살피고 비추어 지운 다음 빈 마음으로 바라보며 만나며 살겠다.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대중대 바 있어도 마치 없는 듯 중심과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살겠다. 봄 37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 진리는 음양이 상합된 모습이다. 봄나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하면 봄나의 주체성은 남성이다. 그래서 봄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그러나 봄나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창조한 이상 운행함에 있어서는 여성은 여성답게 정음으로 표출되어야 남성은 남성답게 정량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망고에 어겨서는 안 될 법이다. 그러나 현상의 자기를 보면 여성이면서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 같은 여자, 남성이면서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 같은 남자가 우리 주변에 흔하다. 그것은 본인의 자기 대야 봄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에고의 업장이요 착각이요 헤매미요 잘못이다. 분명히 여성을 선택하거나 남성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하고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한다.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남성스러운 여성이나 여성스러운 남성은 멋지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멋이 있다. 이 말은 차별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우열로 하는 말도 아니다. 물은 물의 속성이 있고 불은 불의 속성이 있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등등하다. 선천에서는 음양상극으로 양이 음을 눌러 이겼지만 후천에서는 음이 양을 이긴 연후에 본인의 자기 대야 봄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 음양이 공존하고 음양이 상생한다. 정량이 봄나로 망고의 표준이다. 정음과 정량이 만나야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이상적인 남녀 관계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는 정량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하고 여자는 정음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한다. 남자 같은 여자는 여자 같은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 같은 남자는 남자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현상, 법연으로 만난 문제다.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매력이 없으므로 해안으로 남는다. 여성은 정체성이요 정적이므로 소극적으로 남성을 기다리고 선택하여야 하고 남성은 주체성이요 동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전도되고 거꾸로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 하나의 정한 법을 위배하였기 때문이다.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스러움과 나약함을 빙자하여 은근히 남자 같은 여성의 우월감을 자극하고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스러움으로 여성스러운 남성에 다가가는 행위는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행상이다. 그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주의 법칙을 위배함이고 태도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그러한 업장을 깨달아 소멸하고 남자다운 남자의 길을 걸어야 하고 여성 역시 그러한 업장을 소멸하여 여성다운 여성의 길로 매진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자 그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 단군 신화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 사람이 된 남자 한 사람이다. 환웅은 사람이 무엇임을 깨달아 중득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환웅이 비록 사람은 덜 되었지만 비교적 애고가 성숙되어 의식 수준이 높은 일순자에 해당하는 곰과 같은 사람,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라 100일 정진 기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하였던 바 호랑이 같은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고 곰과 같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응녀가 되어 hunung과 결혼하여 당군을 낳았고 당군이 나라를 세워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환웅은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 깨달은 사람이 된 사람이다. 남성은 자아탐구를 통한 수행을 통하여 자수성가의 길을 걸을 운명을 타고났으며 여성은 자수성가를 이룩하여 사람이 된 남성을 만나 순복제자가 되기만 하면 스승과 같아져 사람다운 사람도 이르걸 요약할 수 있다. 환웅은 곰과 같은 여인을 만나 사람이 되도록 가이드하여 성공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깨달은 사람끼리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으므로 그 자식 역시 제대로 길러 사람다운 사람, 하늘 사람으로 길러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 하늘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되는 법이 나와 천하를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고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모두들 달콤한 당전 같은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수분 매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경태다. 100일 동안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정진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드러내 지속시킴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이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함인가? 사랑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사랑 분별을 내기는 달콤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쉽고 사랑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은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처럼 어렵다. 여기에서 호랑이 같은 여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랑 분별의 세계에 떨어져 정체성 자리를 지속하고 중득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정체성 자리에서 사량 분별을 내지 않고 100일간 지속하라는 것이다. 앞나라에서 나온 것들은 달콤하지 않아 먹으려 드는 사람이 적다. 대부분 달콤한 것만 좋아한다. 달콤한 글만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단군 신화를 통하여 경계에 놓았건만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사람이 되고자 옵션을 보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우니 한심하고 슬프고 통탄할 일이다. 부여대하여 남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부인가 아닌가 상대를 존엄한 인간으로 보기에 저절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친절과 부드러움은 아부가 아니다. 그것은 솔선지도이다. 그것은 도덕의 실천이다. 상대방이 환심을 얻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으로 나온 것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으로서 외고 장렬이므로 아부다. 특별히 상대를 이용한다거나 특정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친절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된 표현이 나와 제3자가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부분 남들이 아부하는 꼴은 못마땅하게 보면서도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은 은근히 좋아하는 것. 그래서 중생계에서는 아부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부도 실력이라는 말도 나온다. 남자가 남자에게 아부하면 한심도 사고 그나마 진급도 하고 이익도 본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아부를 하면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예사다. 여자가 비록 상대를 유혹하려는 속셈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부를 하는 이상 남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남자의 오해와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무의식적인 음란성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저분하고 복잡해집니다. 아부는 에고의 교묘한 실수이다. 아부는 진실을 가장하며 상대를 기만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 선 가운데 그절로 우러나오는 웃음과 친절은 덕목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베푸는 친절과 웃음은 천박한 거짓인지라 진리의 질책과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삼가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진실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거짓으로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만고에 법이지 못한 진리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자. 소와 가를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해소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무작정 남에게 의존한다. 남에게 의존하며 상발림을 주어 먹어버릇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마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면 된다. 앞으로 달려나가지 말고 안으로 돌려 밖에 보는 자기가 안에 보이는 자기에게 위로 말을 건네다 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윽고 하나가 된다. 자기의 그림자,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자기와 마주보며 고백하고 위로하다 보면 대화의 통로가 형성되어 당장 스트레스가 치유된다. 남에게 위로를 받을 옵션일랑 버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겠다는 옵션으로 바뀌어 실천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는 한 단계 높은 의식주의 에너지 수준으로 도약한다. 자존심. 본연의 자기 대야 봄나에서는 자존심 따위가 없다.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텅 빈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여 본연의 자기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하여 현상의 자기, 에고의 자기가 자기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에고의 부족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에서 바라는 자존심을 부린 이유가 없다.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겸허하고 부족한 사람은 저절로 자존심이 나온다.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은 표정이 경직되고 마음씨가 유연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권위적이며 어딘가 쌀쌀하고 비좁고 날카로워서 자기도 괴롭고 사람들도 멀리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진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얼마나 열렸느냐,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훈훈한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렇지 못할 때 남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점점 궁금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헛소리를 부리는 것이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소인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대인일수록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존심은 결국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로 착각하는 데서 연유한다. 남들이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는데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여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아상을 만드는지, 아상에 집착하는지, 아상을 부리는지 평소 돌아봄 늘 봄으로 아상을 비워 자기를 스스로 안정시키지 말아야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하여 자존심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지 않는다. 시기 질투심. 시기 질투란 나쁜 것이 아니다. 몸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시기 질투가 나쁜 것이므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중생심일 뿐이다. 시기 질투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랑의 질투심이라면 그것이 우체증이든 의구증이든 자기도 상대에도 서로 일편단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니 어디에 잘못이 있단 말이다. 문제는 시기 질투심에 자기의 정체성을 빼앗겨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분노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태우고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상대를 증오하게 만드는 점이다. 연인이든 부부이든 사랑의 시기 질투심이 제일 강하고 무섭다. 연인이든 부부이든 사랑의 시기 질투심이 제일 강하고 무섭다. 다른 질투심은 그때뿐이므로 넘어갈 수 있다. 우체증이나 의구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제어하는 정도만 다를 뿐이다. 사랑은 외골수이다.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로 하여금 우체증이나 의구증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사랑은 이름, 일량, 지도이다. 사랑은 신우역, 지저요, 정절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다면 자기도 병들고 상대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상대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혹시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해도 상대가 오해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를 반성하고 운행이나 몸가짐을 삼가하고 일편단심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리도 일편단심으로 지키고 사랑도 일편단심으로 지킨다. 거기에 시기 질투는 사라질 것이다. 손낙이 없는 도리. 손낙이 없는 도리. 진리로 보면 시간 공간에 한정시켜 보지 않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보니 그때 나를 들고 본 그 철천지 원수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를 야물게 하고 키워준 망고의 은이나 님이 없으니 악이 있으니 선이 악이 되는 도리요 선악이 없는 도리다. 선이 악이 되는 도리는 자식을 과보호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자식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는 초래하기 때문이다. 67억이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이니 나와 남이 하나이다. 또한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미 하나이니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이치에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원수가 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고 보면 사람이 되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니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 그러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지 말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문제를 보고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달콤한 것만을 좋아하지 않고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고 몸이 사람이 되는 이치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대하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가차없이 싸우고 따지는 일도 스스럼치 않고 행할 수 있는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정하지 않고 대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절로 진실한 언행이 구사된다. 무작정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실인 이상 상대에게 직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어느 날 원수인 나를 은인으로 알아볼 날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극악무도해 보이기도 하고 대자대비해 보이기도 한다. 진실은 선악의 기준 같은 것이 없어 틀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에는 선악이 없다. 완전 무결성에는 정체성에서는 선악의 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틈틈이 없어 맷돌 맞듯 대돌 맞듯 한치의 오차가 없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정체성이야말로 진실의 최석이다.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길. 와서 인사드립니다. 개성공단 첫 공장에서 생산된 냄비를 들고 대통령님을 찾아뵀을 때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개성공단이 물거품처럼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길.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란 에고이다. 감각을 활짝 열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생은 못된 인간은 생각의 노예인지라 앞생각과 뒷생각끼리 서로 반목절시하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분열되는 암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암은 생각으로 고안된 의학이나 약물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방하거나 고치지 못한다. 한 생각 이전 자리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야 조상대대로 유전되어 온 지혜로운 정보가 무유이화로 작용하게 되어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 암을 예방한 모든 병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간을 깨닫기 위해 통원하는 대우주에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노예로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우리 안에 내재된 이전 정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예방하고 전생에 준 과거로 암이 진행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가동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세포 이래 미물, 곤충, 길짐승, 날짐승을 거쳐 유전된 무한의 정보 유전자를 바로 정체성 자리라고 하는 메인 컴퓨터가 연결시키는 과정이고, 주체성이 확립된 정도에 따라 옵션을 걸어 쓰고 활용하게 된다.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힘이 구사된다. 감각을 개발하여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면 생각의 교란으로 생각에 막혀 유전자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재된 무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함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란 인간에게 인간이 되라는 재촉이고 신호다. 인간이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봄, 자연 바라봄, 늘봄으로 감각을 활짝 펴 본인의 정체성 자리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다. 사람이 되면 암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유교의 장유유서법이 시행되던 때에도 자기 자식벌이 되는 연하의 사람에게도 함부로 반말을 삼가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낮추십시오라고 청하여도 해라를 하지 않고 하게 등의 말로 반존댓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을 공경하는 예의범절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 시대를 열매 있어서 육체적인 나이를 위주로 한 장유유서법이 아니고 정신연령을 위주로 한 장유유서법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성인들끼리는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봄나라의 유교도가 나이에 관계없이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언정 영격이 높은 사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여야 합니다. 후천의 윤리는 평등성을 위주로 차별법을 써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이므로 마땅히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지간에 특별히 친하여 서로가 묵계가 되어 있거나 말씀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이 없는 이상 반말을 쓰는 것은 일종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나라는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인 사람의 존엄성을 깨달아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소홀히 한다면 노소동락의 자연스러운 윤리가 깨어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불신과 단절과 분열이 일어나 봄나라 건설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혹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말이 나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 지식은 금생에 얻은 경험이나 정보로서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의 형태로 두뇌 세포에 입력된 것입니다. 지혜는 단세포로부터 진화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전생의 삶이 유전자로 체세포로 수록된 정보로서 생각이나 기억이나 관념이나 언어가 아닌 감각과 직관의 형태로 유전된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다. 동물은 언어나 글자를 몰라도 몸으로 체득한 정보는 유전자에 의거 감의 형태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스크린에 금생의 지식이나 정보가 계속 뜨고지는 이상 전생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무진장한 지혜가 발루될 통로가 막히어 어느 면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지혜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생각이 함부로 출몰하지 못하도록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만 하면 누구나 무진장한 지혜를 부리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가면 망각되지만 몸으로 취득한 삶의 경험이나 정보는 세월이 가고 몸을 바꾸어도 결코 잊히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이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식은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이지만 지식은 생각으로 논리적이고 개념적이지만 지혜는 감각으로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이다. 지혜는 정체성 자리에서 유전자와 연결되어 직접 나오므로 두뇌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오므로 단도직입적이고 정광석화와 같고 벼락치듯 일도양단하여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핵심을 드러내고 진실을 표출한다. 그러나 지식인은 금생에 얻은 것인지라 천박하고 한정적이고 이중적이고 업장이 있는 데다가 문법이나 논리의 틀에 따라가므로 형식적이어서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여 진실을 표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주체성을 중독하여야 지식인이 지혜인이 된다. 깨달은 자를 자주 만나 가슴을 털어놓고 진실을 토로하면 단박 업장의 소멸하고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는 찬스가 도래할 것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저기 부동산이죠? 예예. 또 가능하신가요, 지금? 예예. 제가 딱 전에 유튜브도 하시나 봐요, 사장님? 예예. 제가 유튜브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딴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다가 예예. 저희 집이 나와가지고 아, 거기 어떤 집이지? 저기 창신동 한옥인데 예. 말씀하신 91호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네네. 정보를 찾아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걸 지금 지우고 싶은 거죠? 맞아요. 사장님 그거 동의 없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난 좀 황당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글쎄, 동의를 그때는 뭐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빨리 지워봐야지. 그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주소가 583-100 왜 1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신동 네네. 588-1 네. 100이요, 100. 583-100. 588-583-100 583이요, 583-100. 창신동 그게 있네. 돼지 500에 1 돼지 28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창신동 네. 전했는데
예. 요걸 5년 전에 벌써 올렸네. 보자.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 나중에 고소하면 다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 근데 사람한테 그를 확인도 안 하고 아니 그 동의도 안 받고 올릴 수 있어요. 그 집이 다 나왔는데. 글쎄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알겠고요. 예. 지금 삭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만 아, 있으면 되는 거죠? 삭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삭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사실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황당해가지고 지금. 글쎄,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예. 없는 근데 일이긴 어쨌든 하지만, 간에 어쨌건 간에, 예, 예. 예, 무조건 지워주시고요. 예, 예. 예, 아무튼 저는 지금 동의 없이 이게 물러갔다는 자체가 저는 좀 화가 나서 전화 드렸고요. 예, 그래요.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울게요. 저기 지우신 거죠? 예, 밤에 지워주세요. 잠깐 기다려봐요. 지우는 예. 거 어떻게 지우더라, 이거. 잠깐요. 참, 없지. 선생님, 지금 물건들은 지금 나온 건 없죠? 다 들어갔죠? 싹, 그냥. 지금. 들어가고, 지금 제가 그쪽에서는 일을 안고 있네요. 창신동에서. 네네? 요즘 신월동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 일 안 하세요, 이제? 그쪽에 이제 물건이 뭐 한 두세 개 나온 건 있지만 또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네, 가격이 여기 좀 비싸졌네. 예. 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돈 안 들고, 예, 예. 좀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나요? 두 가지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글쎄요. 없네요. 창신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글쎄, 요즘은 없을 것 같아. 창신동에 요즘 얼마 전에 이슈가 또 네네. 된 데다가 네. 개발이 네. 이제 확정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네네. 싸다 싶다 하는 물건들이 지금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음, 대폭적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화번호를 알았으니까 이것이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전화를 네, 드릴게요. 전화 괜찮은 어, 물건 전화 주시고요. 네. 그 영상 좀 지워주세요, 사장님. 어쨌든 설거실에서 그거는. 네. 그래요. 일단 지울게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화면에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금 삭제를 하는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그 한참 헤매고 있는데 잠깐만요. 응. 영상 올리는 데 가서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영상 올리는 데 가서 네, 가만히 그거 예. 영상 업로드 할 때 그 자기 명의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아까 지워주세요. 창신동 583에 네. 100이었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확실하게 지워야지. 583에 창신동 지우셨어요, 사장님? 아직 확인 못했네. 사장님, 그럼 잠깐만.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예, 예. 원래 영상이 그 주소를 명기하면 안 돼요. 사장님. 그거 나중에 그 주소 음, 보고 딱 찾아가가지고 사고 나면 그 사장님 음. 다 책임지셔야 되고. 글쎄 그런 것이 있다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장님 보시면서 주소 써 있는 거 있죠. 예, 예.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지금 뭐 사장님이 지금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거 뭐 해가지고 만약에 집 찾아가가지고 뭐 하고 하면 그거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583, 583네. 글쎄 지금 삭제를 못했는데 이게 일단 영상에 들어와서 공개된 부분이 있고 삭제하는 거 없는데 이건 그러면 찾아서 네, 좀 삭제를 지워주시고, 네, 하겠는데요. 네, 지금은 네. 일단 비공개는 처리를 했어요. 삭제 버튼이 없네. 사연 있어요. 하시는 거는 저 좀 나중에 또 조회해봐가지고 좀 있어서 하면 다시. 한번 지금 조회해 보세요. 이게 나올.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정리를 해 놓을게요. 저기 비공개가 삭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삭제. 알겠습니다. 네, 네. 음, 세부 정보.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시간이 1시간 24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사장님, 지금 미공개된 걸 하긴 했는데, 예예예. 제목이 살아있어서 주소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 그렇죠. 찾고 그 계시는 거죠. 삭제 알겠습니다. 삭제 버튼 어디서 찾나 찾고 있으니까 예, 찾으면 그 네네. 삭제하고 문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친구들이었어. 일단은 이것을 정리를 하자.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입니다.